저는 이수경입니다. 오늘은 붓의 전통에 대해서 알리고 또 붓의 역사에 대해서 알리고 계시는 우리 박창선 붓이야기 박물관 학예사님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예, 학예사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붓이야기 박물관 학예연구사로 근무하고 있는 박창선입니다. 전통문화대학교를 또 졸업을 하시고 또 고려대학교에서 석사 박사 논문까지 붓에 대한 석사 박사 논문까지 또 이제 쓰시고 지금은 붓이야기 박물관 학예사로 이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과연 학예사라는 직업이 어떤 직업인가요, 선생님?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학예사가 일단 두 가지로 좀 구분이 되는데 학예사에 대해서 약간 구분을 먼저 하는 거를 먼저 설명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예사가 두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관청, 흔히 말하는 시청, 도청에 근무하는 학예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박물관에 근무하는 학예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어가 똑같아요. 학예연구사. 하는 일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도청하고 시청에 근무하는 학예연구사들은 보통 이제 문화재 관련해가지고 그런 행정 처리 업무 있잖아요. 그거를 제일 많이 하는 또 학예연구사들이 있고, 근데 또 박물관 학예연구사들은 흔히 말하는 좀 이게 뭐 국립중앙박물관이라든지, 뭐 어디 민속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그 박물관들에서 근무하는 학예사들은 요 전시, 뭐 이런 그리고 소장품 관리, 유물 관리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거를 주로 하는 학예연구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박물관의 학예연구사 공부를 했고 또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물관 소속 학예연구사.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이쪽으로 이제 전공을 하셨는지도 조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세부 분야로 말씀드리자면 민속학이고요. 근데 전체 틀로 말하자면 문화유산학입니다. 이렇게 문화유산학인데 논문 자체가 전통공예를 연구한 논문이기 때문에 약간 그러니까 세부로 말씀드리자면 민속학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저는 원래 대학교는 부여에 있는 문화재청 산하에 있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를 나왔고요. 그때는 이제 문화재관리학이라고 해서 문화재 정책이라든지 박물관 정책, 뭐 경영에 관련된 그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석사, 박사를 어디로 갈까 약간 고민을 하다가 또 제가 그 박물관에서 뭐 근무를 하는 좀 꿈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전통 공예를 계속 그 하시는 아버지 밑에 있다 보니까 이거를 더 연구해야 되겠다. 근데 학술적으로도 연구하고 싶다. 이런 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려대의 문화유산학과에 지원을 해서 석박사를 이제 그쪽에서 했는데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전통 공예 쪽을 아예 연구를 했고, 그 다음에 논문도 붓에 대한 논문이 우리나라에 한 건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속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지도 교수님께서 너가 그러면 1호 붓박사가 되라. 그래서 붓을 먼저 연구를 하는 게 우선이다. 다른 거보다. 원래는 또 다른 거를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원래는 더 크게 문화유산학에 대해서 좀 문화유산들이 많잖아요. 무형문화유산이 많잖아요. 문화유산 중에서도 또 무형문화유산을 전체 틀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었는데 교수님께서 넌 붓부터 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석사부터 박사까지 그래서 계속 그 붓에 대한 전통 공예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면 학예사가 되고 싶으셔서
네네. 네, 하신 건지 진짜 되게 궁금하거든요. 이 직업이라는 거가 학예사라는 직업이 너무 우리에겐 생소하다 보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쪽으로 하고 싶으셨던 걸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저는 네.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제가 학예사를 계속 지금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네, 지금까지는 할 줄은 몰랐고 네. 근데 이제 학교 자체를 제가 이제 역사, 국사 분야를 좋아하다 보니까 네. 원래는 이제 사학과를 가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고3 때 근데 우연찮게 그때는 이제 한국전통문화 학교 시절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문화재청 산하에 있다 보니까 교육부 소속만 대학교가 붙을 수가 있어서 네. 그때는 이제 한국 4년제지만 한국전통문화 학교인 시절이었는데 우연찮게 그 학교를 알게 되고 제가 이제 꽂힌 거예요, 흔히 말해서. 네. 그래서 뭐 다른 데도 아니고 거기 가야겠다. 근데 이제 그게 한 해에 140명밖에 안 뽑거든요. 네. 전원기숙사 시스템이고. 네. 그리고 또 충남 부여라는 동네가 사실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근데 거기를 또 이제 간다고 하니까 부모님들의 반대가 많으셨죠. 네, 근데 일단은 제가 목표로 삼고 거기 가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문화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배우다 보니까 네. 이게 되게 매력 있는 학문이구나. 그리고 이거를 좀 오히려 그러니까 역사만 아는 것보다 문화재라는 게 현재에도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현재의 이야기도 담을 수 있는 게 이 문화재 분야구나. 그러니까 사학보다는 오히려 이제 현재에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라는 게 되게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문화재청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관청 학예연구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네. 근데 관청 학예연구사가 되고 싶어서 공부를 하다가 네. 이제 아버지께서 또 당시 이제 요 길로 오게끔 이렇게 뭔가 신이 있으면 인도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마침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무형문화재 심사를 받게 되고 무형문화재가 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네. 이런 그 관청 학예연구사도 매력이 있겠지만 내가 직접 무형문화재를 이수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전통공예를 이으면 전승을 하면서 네. 그러면 이제 꿈이 크게 이 이후의 꿈이 그러면 작은 박물관이라도 좀 한번 운영을 해보고 경영을 해보고 전시를 해보는 방향으로 가야겠다. 네. 이렇게 해서 그냥 그때 당시 하던 공부를 바로 포기하고요. 네. 사립박물관으로 근무를 바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주에 있는 모가박물관이라고 있는데요. 거기는 관장님께서 불교 목조각 하시는 불교 불상을 만드시는 그 무형문화재세요. 네. 그래서 그분의 그 박물관으로 가서 우연찮게 거기 또 이제 그때 당시 공고를 딱 봤는데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부를 그만둔 지 일주일 만에 바로 그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공부를 이제 일도 시작했으니까 대학원도 들어가자. 그래서 고민 끝에 이제 대학원도 들어가고 근데 또 우연찮게 또 박물관도 잘 이제 그 때 맞춰서 잘 저희 박물관이 지어졌고 네. 그래서 여기 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게 우연히 겹쳐서 네. 저는 이렇게까지 지금 아직까지 학예연구사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제 이수자이시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붓을 만드시는 게 어떤 공예적인 부분도 있고 이제 전통을 이어나가시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쵸, 그게 또 하나의 뭐 학예사가 또 직업이시라면 지금 이수를 하고 계시는 것도 하나의 이제 장인으로서의 직업을 가지시려고 하시는 그런 부분일 텐데 네. 지금 그걸 붓을 실제로 만들고 계시니까 그게 또 하나의 직업이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처음 붓을 잡게 된 거는 정식으로 잡게 된 거는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네. 조금씩 잡게 됐는데 그러니까 벌써 10년이 넘었죠. 근데 원래 붓이라는 거는 항상 저희 어렸을 때부터 계속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 오는지는 눈으로 계속 그냥 너무 익숙했고 춘천으로 다시 복귀를 한 다음에 그럼 정식적으로 더 연구를 해보자. 그러니까 너가 학술적으로도 이게 연구하는 게 중요하지만 이게 이론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무도 알아야 된다. 실기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근데 저도 논문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그러니까 안 만들고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쵸.
예, 그 너무 그 이제 인터뷰를 할 때도 이게 말씀을 나눌 때 네. 뭔 말인지를 사실 이게 그 용어 자체가 헷갈리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저도 헷갈렸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연구를 더 하기 위해 이거를 좀 그럼 안내를 잘 하기 위해 내가 더 잘 연마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연구를 이제 그러니까 여기 이 실기도 이제 연마하기 이제 계속 전승하게 되었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아쉽죠. 네. 그 가르치는 기술이 없다 보니까 네. 이게 많이 그때 처음에는 부딪혔죠. 네. 그러니까 그런 좀 어려움으로 시작했지만 완전 네모났던 게 이게 연마돼서 이제 좀 동그란 좀 바위가 되는 이런 지금 이제 지금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중 아닌가 아직도 중인 것 같습니다. 전통문화 이제 예술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잘 정리를 해놓으셨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박물관도 그렇고. 그래서 근데 지식을 전달하는 이제 학예사의 입장으로서 또 굉장히 그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학예사로서 어떤 좀 에피소드가 있었던 게 있으실까요? 일단은 학예사 전체적으로 학예사 근무하면서 좀 에피소드가 있었던 거는 일단 뭐 제가 첫 직장이었던 여주의 이제 모가박물관 학예연구사로 근무할 때였는데 그때는 참 에피소드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는 모가박물관 자체가 그 불교 목조각 그 품들이 많다 보니까 스님분들하고 그 불자분들이 많이 오세요. 보살님들이시죠. 그러니까 뭐 이제 한창 많을 때는 진짜 한 하루에 한 300~400명도 오시고요. 굉장히 많이 오시네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많이 오시는데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 시즌에는 엄청 5월달에 엄청 많이 오십니다. 진짜. 그쵸. 근데 제가 해설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전문가이신 스님분들이 앞에 한 10분 정도 이렇게 앞에 이렇게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보살님들도 그 공부하신 분들도, 공부 안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공부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제가 그때 20대 중후반이었는데 그 분들에게 이 불교 목조각, 불교 사상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해설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게 그 모든 게 다 완전 저한테 오는 거예요. 한 100명 계시면 제가 이게 너 한번 이게 잘하나 보자 이렇게 말하시는 분, 그러니까 지켜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럼요. 되게 안쓰럽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불쌍하다. 불쌍하다 뭐 이렇게. 근데 또 따뜻하게 봐주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제가 어디서 조금 이렇게 그 자신감을 얻었냐면,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계속 연구를 하고 또 이제 머릿속에 넣었는데 어느 이제 그 스님 중에 한 분이 가시면서 이렇게 진짜 이 정도의 나이에 이 정도 알았으면 대단하네. 그러고 근데 그분이 딱 이걸 너무 어렵게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그 스님분들이 오시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너무 어렵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잘하려고 하다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근데 그거를 이제 조금 이렇게 내려놓는 기회가 됐던 에피소드들이 있고 근데 이게 그런 공부를 하고 그거를 1년 동안 뭐 하루에 진짜 많게는 5시간도 해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에피소드들이 쌓이다 보니까 제가 지금 좀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힘든 조건에서 좀 이렇게 맨 처음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지금 내성이 좀 생긴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이제 뭐 지금 뭐 붓에 대해서 여기 부디아기 박물관에서의 에피소드들은 붓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뭐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지나가다가 붓 이렇게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근데 나는 원래 붓이란 건 안 들어봤는데 좀 한번 붓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근데 그래서 그냥 들으러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뭐 붓에 대한 역사라든지 제가 연구하던 분야를 좀 이렇게 저 혼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직접 안내를 하니까 되게 뿌듯한 것 같아요. 보람 있죠. 그래서 뭐 진짜 무수히 이 힘든 그런 에피소드들도 많았지만,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지금 떠오르는 거는 이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가 제일 보람이 있으셨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 해설할 때가 사실 제일 보람이 있거든요. 어느 박물관에 있든.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중앙박물관, 뭐 국립박물관에서 근무를 원래 뭐 하고 싶지 않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좀 사립박물관의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립박물관을 근무한 이유가 이게 직접 소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직접 이제 기획한 거를 바로 전시를 할 수 있고. 그쵸. 근데 국립박물관 같은 경우는 제가 기획을 해서 제가 바로 전시를 하는 거는 무리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직접 가서 해설하는 것도 무리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일이 다른 일도 많다 보니까. 네. 근데 사립박물관은 제가 진짜 제일 보람 있는 건 제가 공부한 거를 바로 안내해드리고 그거를 이해하고 좀 이렇게 잘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게 제일 보람찬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박물관 와서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굉장히 좀 되게 즐겁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정말 모르는 것들 하나하나 이제 물어봤을 때, 여쭤봤을 때 굉장히 아주 세세하게 역사적인 것까지 다 짚어주시니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또 어떤 활동들을 해나가실지 궁금해요. 뭐 기획에 대해서는 뭐 아까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학예사로서 어떤 활동들을 이제 계획을 하고 계신지. 네. 21년도에 운이 좋게 네. 또 박사 과정을 졸업하게 됐고, 네. 그러니까 아직 박사 과정을 졸업했다는 거에 익숙치 않은데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조금 이제 22년도 됐고, 그러니까 학술적으로도 그렇고 좀 제가 원래 공부하고 싶었던 네. 좀 무형문화유산 쪽에 대해서 좀 약간 더 확장을 해서 연구하고 싶은 게 제 좀 목표이기도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원래 제 석사 때부터 그냥 무형문화유산 전체 카테고리가 너무 좀 한정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뭐 전통공예, 일단은 전통공예부터 시작할 예정인데요. 전통공예의 분야에 그 선생님들께서 약간 계속 그 조금 동굴 속으로 들어가신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점점 외부 활동은 안 하시고, 그러니까 약간 들어가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뭐 삶을 조금 녹여내는 논문이라든지, 네.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노하우들이 그러니까 맨날 연구되는 분야만 연구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도자공예나 목공예 이런 분야는 되게 연구가 많이 되지만 또 이렇게 그냥 뭐 가시라든지 그냥 이렇게 아니면 그 국궁이라든지 네. 뭐 이런 분야는 사실 연구가 많이 안 되는 분야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제가 지금 떠오르는 것만 해도 이렇게 사실 조금 나은 겁니다. 아예 안 떠오르는 분야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야를 좀 연구하고 싶고, 그다음에 저희 박물관도 뭐 붓이야기 박물관이지만, 그러니까 붓이야기에서 좀 더 이제 확장을 해서 전통공예를 좀 이렇게 다룰 수 있는 박물관으로서 같이 좀 협업을 하고 네. 좀 이렇게 앞으로도 좀 이렇게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소통의 창구로서의 박물관, 작지만, 그러니까 이게 저희 박물관이 약간 스타트가 되는 이렇게 그런 역할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게 좀 꿈이긴 합니다. 와, 정말 엄청난 지금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 네. 어려운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몸으로 과연 가능할까 할 정도로 큰 이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이런 이제 학예사라는 직업을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께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다면 어떤 얘기들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그 학예연구사라는 거는 참 어려운 직장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론도 알아야 되고요. 네, 공부 되게 많이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실기도 알아야 되고요. 네. 근데 그게 여기에 더해서 소통하는 법도 알아야 되고, 어떻게 이 관람객분들에게 좀 이제 좀 쉽게 전달을 할까,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이 고민을 해야 될 방향이 약간 너무 넓다는 거죠. 근데 조금 저는 좀 이쪽으로 전공하는 친구들한테 이게 항상 좀 제 후배들한테 말하는 거지만, 사실 지금 직장을 구하려고 하다 보면 바로 정규직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래서 공무원을 공부를 많이 하게 되고, 네. 근데 학예연구사도 뭐 공무원 공부해서 되는 친구들 제일 많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저쪽에 이제 박물관 학예연구사들은 자리가 되게 한정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합격하려면 진짜 되게 바늘구멍을 들어가는 건데,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보다도 조금 더 저는 좀 넓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차근차근 뭐 이렇게 20대 뭐 중반부터
졸업을 해서 차근차근 이때는 이 박물관에서는 이걸 좀 배우고 좀 이 박물관에서는 이걸 배우고 네. 아니 이 업무를 할 때 이걸 배우고 그래서 좀 약간 뭐 이렇게 수집하는 네. 그러니까 경력을 수집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학예사는. 그게 지식이 되니까. 그쵸. 그리고 네. 또 나중에 활용이 바로 될 수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근데 이게 이런 경력이나 그 경험이 있으면 이게 공무원이 되더라도 되게 이게 어디 가는 건 아니니까 네. 훨씬 또 소통하기가 좋고 네. 또 이제 국립박물관 가더라도 이게 좀 더 좋은 이게 경험의 기회가 더 생기니까 그리고 또 소통이 더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시할 때도 이게 디테일한 게 좀 더 잘 보이고 네. 네, 그리고 또 공무원이 돼서라도 그러니까 뭐 만약 용역을 맡긴다고 하더라도 네. 그분들한테 속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전시 용역하는 분들 중에 네. 진짜 그 학예사들을 잘 속여서 이게 좀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죄송하지만 일부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한테 또 속으면 안 되니까. 네, 알고 계셔야 되는 알고 부분들. 있어야 되니까 또 그런 네. 거 그러니까 저는 차근차근히 쌓아가는 게 학예사의 좀 주요 좀 약간 목표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학예사를 좀 이렇게 좀 이게 하고 좀 연구하고 싶은 친구들한테는 조금 이렇게 참을성이 좀 더 있어야 된다. 인내 직장이다. 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이쪽으로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인생을 좀 녹여내는 그러니까 공간이 되면 이 직업이 되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신 게 있잖아요. 근데 예. 뭐 40, 50대 지나서도 학예사의 꿈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네. 저는 이쪽으로 오시기 위해서는 좀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랑 약간 이게 경력 경험이 좀 잘 어떻게 녹아드냐가 이쪽에서는 조금 더 좋은 그런 이렇게 좀 시너지가 날 수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그러니까 또 학예사라는 직업 자체를 저도 이제 뭐 저는 미술을 하기 때문에 네네네. 또 만나뵌 적이 있지만 많은 분들은 굉장히 생소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보시고 이런 직업이 있구나. 이런 부분에서 전통을 또 이렇게 알려드리고 이제 문화를 소개해주는 그런 직업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긴 시간 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은 구독자분들이 이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이 좀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분과 인터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